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으로 활동을 중단한 그룹 피프티 멤버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의견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여론은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멤버들끼리는 분열 사태까지 일어났는데요. 대체 이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폭로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이들의 폭로는 대중을 설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언급한 멤버들에게 대중은 그렇게 힘들면 쉬라는 비꼬미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본인들의 주장을 벼랑간 대중을 향해 꺼내놓으며 읍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건 무엇일까요? 피프티는 지난 8월 새 SNS를 만들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멤버들이 처음으로 입장을 전했던 소통 창구는 약 2개월 만에 재가동됐고 지난 10월 12일을 시작으로 여러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의 대상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였는데요. 첫날 이들의 게시물에 담긴 주장을 정리하면 어트랙트는 피프티를 부채 해결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봤다. 어트랙트는 멤버들의 해명 요구에 답변을 회피한다. 템퍼링 프레임으로 멤버들을 모욕한다 등입니다. 이들은 전홍준 대표를 향해 건강을 망쳐가며 감시와 통제 속에 활동했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 대표님의 미담 실체를 모두 공개하겠다. 피프티 수입으로 부채를 갚고 있는 대표님의 실체를 공개하겠다. 소속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돌아갈 수 없는지 공개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본인들의 건강 악화를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선 세나는 탈모 현상, 불규칙한 월경, 39kg까지 감소한 체중을 주장했습니다. 시우는 데뷔 전부터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했으며 아라는 데뷔 전부터 아른 담낭염이 심해져서 지난 5월 수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와 진단서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시물에서 이들은 사전고지 없이 투자 설명회에 초대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건강 상태를 상세하게 나열하며 소견서와 진단서가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것을 기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대중에게만 처음 공개했을 뿐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가 기각 판정을 받은 하소연에 불과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폭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설득력 없는 호소가 이어지며 여론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건강 문제는 안타깝지만 멤버가 담낭 이상을 발견한 것은 데뷔 전이었고 이를 포기할 수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결국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술을 늦추고 그 책임을 소속사에 전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피프티가 소위 말하는 대박 그룹도 아니었는데 건강을 상하게 할 만큼 스케줄을 소화했다는 말에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은 저렇게 아플 만큼 활동을 많이 했나? 피프티가 이런데 다른 아이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내용만 보면 장원영 스케줄만큼 한 줄 알겠다. 르세라핌 운동하는 거 보면 기절하겠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한 명 아프다고 단체로 한 달 이상 쉬는 아이돌은 난생 처음 본다라는 등 쓴소리를 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 강요 주장에 대해서도 시선은 싸늘합니다. 아이돌 그룹이 과도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잃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지만 피프티를 검색했을 때 뱃살이 연관 검색어로 뜰 만큼 관리가 제대로 된 팀이 아니었는데 죽음의 문턱까지 다이어트를 한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멤버들은 이제까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멤버들의 월말 평가에 참석하지도 않았을 정도로 대면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고 멤버들을 관리했던 것은 더기버스 측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다던 어트랙트에서 다이어트만 집중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믿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투병 중에 무리한 광고를 권유받았다는 취지의 멤버들의 주장에도 대중들은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고의 경우 멤버들과 소속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피프티 멤버들에게 한 대기업이 뉴진스급 광고 계약을 원했지만 외주용역사 더기버스가 멤버들의 건강의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대중에게 물음표를 안긴 적이 있죠. 투자 설명회에서 긍정의 답변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도 휴가 중이 아닌 휴가 전에 부른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되려 사회생활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을 끌어내며 한숨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폭로랍시고 꺼낸 카드들은 대중의 공감을 전혀 받지 못했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멤버들에게 그렇게 힘들면 푹 쉬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침묵을 깨고 회심의 일격처럼 입장문을 냈지만 오히려 역풍만이 불고 있습니다. 사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뒤집기도 실패했고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 됐습니다. 결국 피프티가 입을 열수록 대중의 화만 차오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언제는 대표가 역량 부족해서 못 키워줬다더니 투자 유치와 수익 생각밖에 없냐고 뭐라 하네. 읽을수록 회사가 일 잘했다 느낌. 투자자들한테 니네 능력치 된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저런 거잖아. 아이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무직도 못 견딜 멘탈 같은데 휴가 일정 직전이면 아직 휴가 전 아님. 아이돌 선배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어이없을까. 혹시 소속사 옮기면 그 병들이 싹 다 낫는다고 하던가? 아이돌 안 하면 다 나을 질병인데? 진짜 대중을 얼마나 바보로 보면 이런 입장 발표를 할 수 있지 등 피프티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을 기각 판결 이후 2달이 지난 후에 폭로전을 벌이는 의도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트랙트 측 역시 해당 주장들은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때 제출하고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멤버들을 앞세워 해당 내용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리어 이 같은 여론전이 멤버들에게 불리하다는 게 누리꾼들의 의견이기도 한데요. 이들은 건강을 망칠 정도로 활동을 강요당했고 부채 해결을 위한 돈벌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프티가 데뷔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인 그룹인데다 여타 K-팝 아이돌 그룹들과 비교해 활동량이 현저히 적고 이 중 상당 부분을 휴식기와 소속사와의 소송전으로 보내 정작 활동기는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대중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돌의 건강관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동의하지만 피프티가 건강을 상하게 할 만큼 스케줄을 소화하지도 않았고 쉴 틈 없이 활동 중에도 철저히 자기 관리하는 동료 걸그룹들과 비교하며 이들의 주장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로전이 시작되며 아란, 시오세나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지만 키나는 빠지면서 이미 멤버들과 갈라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추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는데요. 사실 키나는 일찌감치 다른 멤버들과 달리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란이나 시오의 경우엔 온라인상에서 친척, 지인들이 활발하게 여론몰이를 했을 만큼 키나는 다른 멤버들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는 추측도 많았는데요. 게다가 나머지 3멤버들에 비해 7년 반이라는 긴 연습생을 했기에 피프티라는 그룹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절박했을 것입니다. 또한 키나는 큐피드 작사에 참여했음에도 작사 지분이 0.5%인데 무슨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더기버스 백 이사가 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되며 이미 어트랙트를 나오기로 결심했지만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에 대한 배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부당함을 가장 많이 느끼고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눈치챈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그나마 멤버들 중 맞이이고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연습생 기간을 거치며 배운 것이 있기에 다른 멤버들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어트랙트는 키나가 먼저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했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키나 외 3명의 멤버는 아직 항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피프티의 활동은 불투명하다. 키나의 거취는 대화를 한 뒤 정해질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키나의 항고 취하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나머지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를 향한 비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키나의 소식 직후 멤버들은 SNS를 통해 미담 소재였던 비용들 이미 저희 정산서에 고스란히 저희가 갚아 나갈 몫으로 기재돼 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멤버들은 전 대표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미담이 모두 정산서에 포함된 내용이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들은 전 대표의 손목시계와 자동차를 팔아서 납부한 인지대, 노모에 가준 자금 9천만 원이 들어간 곡비, 멤버들을 위한 강남 고급 숙소, 영어와 인성 교육비 등이 모두 정산서에 비용 처리된 내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프티를 내세워 받은 20억 원 선급금은 어디로 가고 대표님 스스로 차와 시계, 노모에 9천만 원을 투입했다고 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장문 이후에도 싸늘한 여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모의 돈이든 시계 판 돈이든 투자금이니까 그걸 회수하는 것. 투자를 했으니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아닌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개인 사재를 쓴 것이 미담으로 남은 것인데 노모 재산까지 걸어 법인 살리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인가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통하지도 않을 터무니없는 주장을 준비하는 사이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는 새 출발을 위해 빠르게 준비 중입니다. 싱가포르 투자회사 에버그린 금융그룹과 투자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활동이 불투명해진 피프티를 두고 전홍준 대표는 새로운 걸그룹 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발탁된 멤버들로 글로벌 걸그룹을 론칭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반면 멤버들은 비난의 대상이 된 것과 더불어 템퍼링 근절의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진출한 그룹이 된 것인데요. 10월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피프티의 템퍼링 논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실제 템퍼링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행위가 있었다. 공정위가 나서서 사업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사업활동 방해가 있음을 언급하며 템퍼링은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아직도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덜 된 것인지 멤버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멤버들은 새로운 입장문을 통해 데뷔 전부터 알았던 병, 활동 후 좋지 못했던 컨디션, 소속사 대표 전홍준 대표를 향한 불신을 토로하며 반격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어트랙트가 그렇게 밉고 싫고 법적으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싶어서 모든 소통의 창구를 닫고 오랜 시간을 거쳤다면 이후 이렇게 다시 해명의 입장문을 내놓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고 명확한 근거와 논거가 필요합니다. 멤버들이 돌아오길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며 여러 차례 연락을 기다렸던 전홍준 대표를 향해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연락을 한 번이라도 조심스럽게 했더라면 최소한 그 골든타임은 조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고 4개월여 만에 4명 중 1명은 어트랙트에 복귀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3명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중을 대체 뭘로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 나머지 멤버들의 우둔한 행보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큰 언니가 내린 결정을 보고 무언가라도 깨달았길 바라며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